자, 지금 1시간 되도록 14,000분 이상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우리 열띤 토론과 분석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게 마치 정지화면처럼 지금 헌법재판소 현장 영상을 보고 있는데 곧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게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 사과를 조금이라도 할까 안 할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갑자기 이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섰는데 진짜 할까 안 할까?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 분량을 할까? 아마 지금쯤은 한참 술시인데 술이 땡기는 술시인데 사과를 했어요.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 거대 야당 내란 세력이 국민 선동 예상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나도 벗어나질 않나? 저게 사과한 겁니까 지금? 거대 야당 내란 세력이 국민을 선동한다. 일단 진행자는 국민은 아닌 게 확실하고요. 본인한테 지금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하던 건 아닐 테고 지금 뭐 야당하고 내란 세력이 이제 국민을 선동하고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제 말 그대로 미청왕이 전법이나 전술이 헌법재판관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닐 테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결집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작전을 쓰는 것인데 뭐 익히 저렇게 생각했죠. 본인이 지금까지 펼쳤던 모든 논리를 가지고 다 하는 것은 국민이 믿지 않든 믿든 자기는 이것이다라고 이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인데 아마 이제 오늘 풀 버전 다 들어보면요 기가 막힐 거예요. 저런 사람은 돌아오는 순간 나라는 내전 상태로 빠질 것이다. 그렇죠. 절대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정치인이 아니라 흉기다. 국회 측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죠. 국정을 다시 바꿀 수 있나 돌아오면 제2, 제3 내란을 안 하는 법이 있냐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정치 상태가 말짱한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적으로 전술적인 면에서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고 있느냐. 저는 김계리 변호사 그리고 이제 다른 몇몇 변호인들과 윤석열을 보지 않습니까? 실제 저럴 수 있다. 실제 저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 우리 사회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저게 진실이라고 믿는 순간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가지고 서울역 앞에서 막 이렇게 다니면서 두들기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이렇게 지금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래서 광인의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광인이다. 미쳐버렸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끝장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속보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후 84일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다. 국민의 삶은 어떤가요? 또 하나 나왔습니다. 거대 야당 계엄 트라우마 악용해서 국민을 선동한다. 예, 의원님. 저는 광인의 전략일까 아니면 실제 모습일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윤석열, 김계리 이 실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세대 차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리고 뭐 또 예를 들면 성별 입장 차이 뭐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은 같은 연배도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차이라는 게 생각보다 넓고 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뭐 저희보다 3, 4년, 4, 5년 인생 먼저 산 분이지만 그 연배 전후의 사람들의 생각과 윤석열 생각은 완전히 인식 구조가 다릅니다. 김계리 변호사도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강훈 목사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강화문에서 집회하는 태극기 성조기 들고 예를 들면 윤석열 탄핵해서 안 돼 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과 또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이미 뭐 완전히 간극의 차이라는 건 저 멀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뭐 제일 큰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더. 지금 윤석열 한마디가 계속 예를 들면 거대 야당이 뭐 줄탄핵 포함해서 예를 들면 내란 상황을 조장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냐 예를 들면 그리고 이게 사실은 헌재는 헌재 내란 외환 이것만 보는 거지 다른 거 안 보는 거잖아요. 감성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변호사님? 네. 지금 비상계엄 후 84일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이자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왔어요. 성찰했나? 나온 게 네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계엄 트라우마를 악용해서 국민을 선동하고 그렇죠. 있다. 자 이게 아까 지금 낸 게. 무슨 말이냐면 네. 그냥 첫 마디에서 끝난 거예요. 이미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다는 건 이제 태극기 모독부대 내란 좀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감사하면
일반 국민의 깨진 평화와 그들의 분노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계몽의 대상인 것이지. 그 내란 좀비에게 감사하다라는 표현과 동시에 니들이 고생해서 내가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의 지지 기반인 뭐 한 줌의 폭도들을 대상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우리 존경하는 강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믿고 있단 말이야. 적지 않은 내란 좀비 또는 예비 폭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진짜 우리 새로운 정권 하에서, 정부 하에서는 진짜 제대로 계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민주주의 한다라고 하면서 방임해 온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민주 시민 교육이거든요. 저들은 지난 일제시대 때부터 독재를 거치면서 일관되게 정권 차원의 반공, 멸공 교육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그냥 무비판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지적인 자극 없이. 그리고 그걸 고스란히 지금 이어받고 있는 20, 30대도 계몽하지 못한, 민주 시민 교육을 철저하지 못한 우리 민주 정권과 민주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반성점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대왕 뭐 이런 계몽군주를 아직도 꿈꾸고 있는 미궁에서. 아까 제가 네, 네. 말씀드린 것 중에 내란 공작 세력이라는 단어 때문에 너무 화가 났는데 지금 군인들 중에 양심 선언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위에 있는 사령관들은 애매한 얘기를 하지만 밑에 있는 군인들 중에 양심 선언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다 내란 공작 세력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개인의 양심, 평범한 소시민들의 양심을 완전히 깡그리 적대화해가지고 내 편 드는 사람만 국민이고 나머지는 다 적대 세력, 공작 세력이야. 이런 식으로 편가르게 끝까지 이따위로 나오나. 지금도 속보에 보면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죠. 계몽령이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끝까지. 이 얘기는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저는 이성호 기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저 새로운 대한민국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도 그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방향, 이게 주요 의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민주시민교육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김상곤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혁신교육, 예를 들면 무상교육, 예를 들면 무상급식, 예를 들면 큰 틀의 주요 그 시대에 맞는 아젠다, 그걸 통해서 이 우리 민주시민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실제로 세상에 대한 안목, 그리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이런 부분들이 엄청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그 개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것, 그게 저는 민주사회로 나가는 가장 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권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우리 의원님 말씀에 추가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계몽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어느 순간 놔버렸어요. 공중파에서 사실 그런 거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역사물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를테면 놓쳐온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근데 일단 그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엄벌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어떤 증오범죄, 그리고 그 내란 사범 같은 경우 전두환을 우리가 자연사하게 만들었잖아요. 20년 동안 이제 전두환을 추적하면서 다큐도 만들고 했는데 그것도 되게 커. 그러니까 전두환을 보고 정치를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호하게 엄벌하는 거, 법원 측에 따라서. 특히 이번에도 보면 스카이 데일리라고 하는 악성 매체가 독버섯처럼 지금 막 그 향기를 독가스를 뿜고 있는데, 전 깜짝 놀란 게 이번에 아니 어떻게 광주에서 그 집회를 하면서 내란 좀비들이 집회를 하면서 스카이들이 40만 불을 풀었는데 거기 일면 톱이 5.18 북한군 뭐 소행 뭐 이런 것들이 헤드라인으로 뽑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광주에서. 근데 광주 시민사회에서 하는 말이 스카이데일리 저런 보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1년 전에 경찰에 고발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뭘 한 겁니까 도대체? 제가 경찰이? 오늘 무서운 사실 하나 제가 오늘 경험했는데요. 저희 아침에 저는 한겨레 신문을 집에서 보는데
그럼 아침 한 5시에 일어나면 문을 열고 한겨레 신문을 방으로 가져오죠. 근데 나갔더니 스카이 데일리가 집 앞에 있는 거예요. 의원님 댁 앞에 예예예. 뭐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그걸 놔두고 왔는데 제 안 사람이 이렇게 문 열고 나갔다가 신문 한겨레 신문인 줄 알고 스카이 데일리가 돈이 많아져서 막 무가로 막 뿌리고 그러는 거 아니 그게 표적에서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당신 이거 봐라라고 이제 보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 스카이 델리가 뭐 오히려 공격받으면서 집 더 앞에 부수가 늘어나고 있대요. 예. 부수가. 두 번째, 저는 이상우 기자님 뭐 여러 가지로 다 동의하지만 계몽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통용돼야 되냐 이 부분은 좀 더 사회적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계몽하는 시대는 아니고 하여간 좀 더 세상을 바라보는 주체적인 인식 그리고 판단에 대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줄 건가 이거에 대한 큰 틀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네. 당연히 필요하다. 저는 패러디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혹시 오해하셨으면 제가 예, 예. 아, 정정하게 네, 제가 요 맥락에서 꼭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대구에서 왔잖아요. 대구 거의 뭐 다 우리나라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배척하고 막 사람들이 그러지만 지금 대구에 그래도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수만 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젊은 대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집회하다 보니까 권리의식이 생기고 헌법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한테 강의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강의 요청하시는 시민단체들이 다 하는 얘기가 이 대학생들 지금 문제의식 가진 대구의 귀한 이 젊은이들을 이대로 그냥 날아가게 하면 안 되고 이 기회에 모아서 교육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말을 꺼내는 이유가 이게 뭐 중구난방이에요. 시민단체가 생각은 다 하고 있는데 모아지지가 않아. 근데 이 모으려면 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대구에서 민주당이 버린 지역이 아니라 이 기회에 우리가 한번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 보자라는 적극적인 뭔가 진짜 발걸음을 좀 그 민주당 중앙당에서 대구도 좀 오시고 이래가지고 이벤트들을 강연을 막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이제 자주 오긴 하던데 잘 알려지지는 않더라고요. 최강호 의원이 얼마 전에 영천에 가서 특강하러 가면서 이제 그 동대구역에 갔는데 최강호 의원을 알아본 사람이 굉장히 많더래요. 그리고 이제 인사도 하고 정말로 열심히 싸워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 대구에도 제가 봐서는 한 40% 시민들이 지금 윤석열 탄핵에 아주 열렬히 지금 찬성을 하고 있을 때고요. 너무 이제 대구를 이렇게 고립시키거나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가보면 아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구도 이제 드러내놓고 좀 민주진보 진영이다. 드러내놓고 탄핵해야 한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그걸 부끄러워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아니니 너무 전국적으로 보고 대구 경북을 고립시키는 방식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잠깐만요.